안녕하세요. 펠콘 스케치 김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대전의 대학로를 꿈꾸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대흥동에서 소극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 공연 프로듀서 이인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대전 대흥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게 대흥동에는 소극장이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한 8개 정도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많죠? 네, 아니 제가 가본 데도 있긴 한데 8개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극장도 있고요. 예. 좀 약간 중대형 극장도 있고. 그러니까 대전에 정말 대학로를 꿈꿀 정도로 많은 공연장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아신 아트홀에서 네. 그 아신이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나 아자에 신신자를 쓰는데요. 내가 곧 신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떤 예술가들이 굉장히 멋진 작품을 했을 때 이건 정말 전 인간이 아니야, 저건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야라는 표현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으로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신이라고 쳤습니다. 그건 무슨 무협지 제목 같았어요. 네.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대표도 하시면서 네. 가끔 배우도 하시고 그러는데 네. 예전에는 원래 배우였었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제가 연출만 신경 써서 하려면 누군가가 이 작품을 마케팅 해줄 사람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걸 대신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연출도 하면서 마케팅까지 하려니까 이게 작품 만드는 것도 집중을 못하고 홍보하고 표 판매하는 것도 집중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좀 마케팅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연출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한 20년째 그냥 마케팅 쪽에서 많이 머물러 있고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저를 같이 받쳐주는 팀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연출을 조금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포지션은 공연 프로듀서를 하면서 제가 프로듀싱하는 작품에 출연을 할 때도 있고 연출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로듀싱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 작품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좀 공통점이라면은 이렇게 대학로 연극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대학로 연극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그 한 동네, 한 지역에서 한 200여 개의 소극장에서 다양한 작품이 올라가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대학로에 올라가는 작품이 보면 뭐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그냥 코미디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실험적인 연극도 있고 뭐 다양한 연극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대학로 연극하면 로맨틱 코미디 이쪽으로만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류의 작품들만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좀 오해들을 하시죠. 근데 다양한 연극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물론 로맨틱 코미디가 공연이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로맨틱 코미디의 유형을 만드는 제작사들, 극단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한 거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 대전 사람들이 이렇게 연극을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대전 분들한테 이렇게 연극을 많이 보게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취했던 것이 처음에 이제 공연장 가톨릭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필요했던 게 관객 개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일단은 개발되어야 언제든지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내 작품만 잘 만들면 관객이 올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작품을 만드는데 그 시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누가 작품 만드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게 이제 관객 개발이었고 그 관객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일단 쉬지 말고 공연을 계속하자. 그래서 언제든지 관객들이 거기 나가면 항시 공연이 있어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자라고 해서 가톨릭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빼고는 계속 공연을 돌렸던 거였고 작품을 아직은 보는 층이 좀 적으니 작품 주기를 오픈런으로 길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해도 2달 보통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작품을 이제 변경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관객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아시나톨도 그렇고 예. 아신극장도 그렇고 시설이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서울 갔을 때도 이런 시설을 보기 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시설에 막 이렇게 좀 막대하게 좀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이유? 예. 일단은 저희 공연장에 일단 다른 그 대학로나 이런 쪽에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 깜짝 놀래요. 시설이 참 너무 좋다고. 정말 대학로에 가면 지금 저희 앉아 있는 이런 의자 극장도 있고요. 예. 뭐 교회 의자 같은 데도 있고 예. 1시간 있으면 엉덩이 아프고 허리 아픈 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지정 좌석제 없는 데도,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대전 사람 중에 대학로 가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학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대전은 정말 양반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영화관을 생각하고 오시는 건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제 브로드웨이나 런던을 가보면요. 예. 우리나라 공연장은 정말 A급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로비도 없어요. 그리고 공연 보는데 위풍이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는 관객이 꽉꽉 차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전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가 로비도 없고 겨울철에 찬바람 숭숭 들어오면 난리 나잖아요. 저는 대학로 소극장 떠올랐던 게 좀 삐거덕거리는 그런 의자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하나의 추억이고 뭐 낭만이고 멋이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불편한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걸 낭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주 연극 소극장에 오는 사람들이 20, 30대 뭐 40대, 50대도 오시지만 20, 30대가 제일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는 영화관 의자가 길들여져 있는 거지 교회 의자에다 어떤 대학로에 딱딱한 의자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시설을 최대한 좀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공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서비스 여러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하여튼 그 전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편에서도 이렇게 제가 좀 오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연극을 여기서 했는데 예.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뭐 메가히트, 엄청나게 히트를 했거나 뭐 그런 연극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피크를 던져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뮤지컬인데 그러다 보니까 악기 연습만 한 6개월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이게 웬만한 열정이 아니면 거의 콘서트를 2시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어느 한 중년 그 여성분이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분장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지금 우울증에 너무 시달려서 그냥 죽고 싶다 이 생각만 가지고 시내를 나왔대요. 그러다가 피크를 던져라네. 그래서 그냥 올라오신 거죠. 이게 뭐지라고. 근데 그 배우들이 2시간 동안 그 이야기 자체도 그 왜 청춘들이 그 음악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락 페스티벌에 나가서 멋지게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자기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더래요. 쟤들도 저렇게 그러니까 그 현실과 이제 무대와 착각을 하신 거죠. 쟤들도 저렇게 음악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열정이 있는데 저도 그거 보셨어요? 네. 근데 저도 감명 깊었던 게 이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좌절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반대하면은 또 뭐랄까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똘끼가 이렇게 충만해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되게 좋았어요. 나도 그 시절 돌아간다면 그 진짜 막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막 거창한 메시지 뭐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열정이나 이렇게 보여줬던 부분들이 저렇게 한 분 한 분한테도 희망이 될 수 있고 어떤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구나.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의 목적,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감 뭐 이런 것들도 거꾸로 그 관객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렇다면 다시 또 재오픈 뭐 예정이 있나요? 하고는 싶은데요. 정말로 힘든 게 이게 배우들을 다시 6개월을 악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 기존 배우들이 그 배우들은 지금 또 이제 대전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니까 지금 또 다 서울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피크를 던져라는 대전 출신 분들이 예, 하신 대전 출신 배우들이 그 연습을 해서 그 공연을 만들고 대전에서 만들어서 거꾸로 서울 가서도 공연을 하고 저쪽에 부산, 청주, 대구 이렇게 순회 공연도 돌고 충남북까지 순회 공연을 다 돌았었어요. 안타깝네. 어쨌든 조만간에 한번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지금 막 계속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직원들이 계속 말리고 있죠.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직원들도 고생이거든요. 그 대학로 연극을 여기로 지금 내려와서 하는데 네.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이렇게 묵으면서 하는 건가요? 예, 여기 주변에 저희가 이제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 초청 공연을 저희가 할 때나 아니면 대학로 배우들로 제작을 해서 내려올 때는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숙소 생활을 같이 하니까 예. 더 뭐랄까 호흡도 잘 맞고 그렇죠. 친밀도도 훨씬 높아지고요. 예. 근데 같이 대전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예, 작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더 오게 되고요. 그 제가 대전 사람으로서 네. 대전에서 연극을 보면 편견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대학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 약간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뭐 올 수도 있겠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 공연 파트 따로 있고 네. 뭐 이렇게 이진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미 이제 그 대전에서 만들어진 공연, 그러니까 지금도 관객분들은 대전에서 만들면 어쩔 때는 서울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작품의 수준을 다 이제 올려서 이게 무대에 보여줘도 문제가 없다 했을 때 무대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 초청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 공연을 대학로에서 할 때는 보통 트리플 캐스팅 이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팀, 네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팀이 내려와서 한 달씩 있다기보다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서울 대학로 가서 공연하고 대학로에 있는 배우들이 또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체로. 예, 교체로 들어갑니다. 한 달 이상 있으면 향수병 걸린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또 제가 지금 현재 네. 그 하고 있는 공연이 현재 뭐가 있나요? 지금 두 개 극장에서 저번 2월 28일까지 이제 다 공연이 이제 막을 내리고요. 여기 아신극장은 잠깐 이제 무대 점검 들어가고 4월부터 이제 공연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가톨릭 문화회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월남스키 부대라는 연극이 들어가요. 이 작품은 그 대학로에서 공연이 됐었다가 또 전국 순회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 작품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던 게 이제 그 영화사 유라는 영화사가 있어요. 그 7번 방의 선물. 예, 알아요. 네, 그 영화사에서 이 연극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작품이 대학로에서 뭐 이한희 씨라든 탤런트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작품이 굉장히 수준이 커졌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저작권이나 이제 공연권 그걸 제작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프로듀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전 공연부터 이제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전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제 그 작품을 이제 대구, 울산하고 청주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작품을 제가 프로듀싱해서 이제 갈 것 같은데요. 그 연극 자체가 100분짜리인데 한 95분간 열심히 웃겼다가요. 마지막 5분 동안 눈물을 아주 쏙 뺍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공연 끝나고 못 일어나요. 근데 눈이 퉁퉁 벗어. 근데 월남 스키 부대를 저는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뭔가 하겠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월남이라는 용어도 좀 친숙하지가 않고 스키 부대도 그쵸?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월남이라는 게 이제 베트남 옛날에 이제 우리가 불렀던 게 이제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불렀는데 옛날 월남전 때 왜 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군대에 대한 이게 좀 이게 저희가 심하잖아요, 뻥이. 그러니까 이게 월남전에서 그 뜨거운 지방에서 자기가 군생활했다. 어디서 군생활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 스키 부대인데 뭐 이렇게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월남 스키 부대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최고의 뻥을 나름대로 지칭하는 말이죠. 연극이 그 뭐랄까 뻥 같은 소재인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속 뻥만 치면서 사는 할아버지와 근데 이제 그분이 월남전을 참전을 하긴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멍 때리는 도둑이 들어오면서 둘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펼쳐집니다. 그 집안에
비밀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분간 배꼽 빠지게 웃다가 마지막 5분 눈물 쏙 빼는 그런 연극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대전 이 대흥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 연극도 있고 뭐 예술인도 모이고 하여튼 뭐 음악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또 여기 관광도 많이 오고. 네. 그런데 이 대전 대흥동에 대해서 네. 이렇게 연극을 떠나서 네.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있는가?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흥동 하면은 그냥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같이 그냥 숨쉬면서 자랐던 곳이거든요. 특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문화회관도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연극을 거기서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70년대에도 굉장히 왕성하게 연극을 했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 연극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왔던 곳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대흥동에 저희 공연장에 공연 보러 오시면 특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이 대흥동에 나온다는 거는 추억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그 대흥동에 예전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제 나왔을 때는 그때는 연극은 없었었고 이게 영화 여기 대전극장에 영화 제1극장, 서라벌극장 뭐 옛날 그 극장.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연극은 뭐 그때도 했었나요? 잘은 모르겠.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오히려 연극도 잘 됐었어요. 그래요? 그때는 다른 홍보 매체가 크게 필요 없이 여기 대전역에서 이 도청 사이에 포스터 몇 장만 붙이면은요, 여기 대운서적이나 문경서적 이런 데다가 예매처라고 해서 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전화 와요. 극단 사무실로. 표 다 팔렸으니까 빨리 표 또 갖다 달라고. 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돈이 되는가? 그러니까 연극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연을 하는데 어쨌든 꾸준히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꾸준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어느 정도 차야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큼 버느냐의 기준점은 좀 모호하긴 한데요.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일단 저희 지금 사무실에 5명의 정직원 식구가 5명의 정직원 식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은 또 파트가 다 다양해요. 뭐 마케팅도 있고 배우도 있고, 배우하면서 제작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 외에 또 극장에 계약 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근무하는 친구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명 정도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요. 그거 외에 제가 또 공연을 하나를 지금 28일 날 끝났던 뭐 꼬마 마녀 아리와 마법방 같은 경우는 또 항시 극장을 놀리지 말자라는 주의라서 오전 오후에는 어린이 극을 또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뮤지컬 하는 배우들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전체 이렇게 회식한다고 하면 거의 한 20명 정도가 해야 되는데, 그 20명하고 저희 집하고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근데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 스태프들도 먹여 살리면서 지금 보니까 뭐 이 전기세도 엄청 나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시 고민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팔리질 않으면 지금 이 20여 명이 굶는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은 대표는 그냥 힘들지 이렇게 어깨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월급 밀리지 않게 주고 출연료 밀리지 않게 주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로서 작품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가 맡아야 될 임무가 이제 프로듀서의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해줘야 지금 이제 저희 가족 식구를 포함해서 사무실 식구, 극단 식구 다 이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매달려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연극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지, 상시적으로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 그게 없으면 언제 어디서 이렇게 공연 출동 요청이 와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분화돼서 업무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초청 공연이 의뢰가 들어와도 바로 여기 창구에서 딱 소품 담당, 제작 담당 같이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또 저하고 또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잘 홍보가 되나요? 그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대전역에서 도청 사이에 포스터 한 150장, 200장만 붙여도 홍보가 다 됐거든요. 인터넷 없던 시절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되죠. 도시가 넓어졌으니까 포스터 쳐야 되는 것도 대전시 전체로 더 넓어졌죠. 뭐 카카오톡 해야죠. 카스 해야죠.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 해야죠. 옛날에 없던 것들까지 해도 관객이 더 줄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가톨릭 문화회관에 그 작은 극장에 600명씩 들어오고 그랬어요. 낚시 의자 깔면서요. 네. 그 정말로 티켓 판 수익으로 제작비를 다 예전에는 오히려 더 잘 됐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아시나톨이 이렇게 어렵다면 네. 그 다른 소극장은 더 어렵지 않나요? 다른 소극장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작자들, 공연 프로듀서 이렇게 세미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공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관객이 없지라고 나오면 다들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 뭐 다른 뭐 때문에. 저는 한결같이 하는 얘기 있어요. 재미없으니까 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관계가 없는 거는 관객이 재미있다고 판단되면 오는데 야 이거보다 재밌는 게 지금 얼마나 많아. 그쵸. 영화관도 가면 재밌고 공원도 재밌고 하다못해 지하상가를 가도 재밌는데 연극에 지금 공연장에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재밌으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그거를 탓할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거든요. 아니,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볼거리가 진짜 별로 없었네요. 네. 뭐 이렇게 뭐 버스킹 공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막 호객행위하면서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은 계속 요삭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연 쪽은 어쩌면 이렇게 같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재밌어야 된다거든요. 연극은 항시. 그러니까 그 재미가 또 코미디만의 단순 코미디만의 재미가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2016년도 네. 앞으로 이렇게 올릴 연극 뭐 대표적인 거 또 있나요? 올해는 좀 창작 초연은 올해는 이제 좀 지필 쪽으로 좀 들어가고요.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다시 좀 각색해서 올리는 작품이 올해 올라가는데 하나는 달콤한 수작이라고요. 그게 수작? 이제 달콤한 수작. 그게 이제 그 라이어라는 작품을 쓴 라이어. 그 작가가 굉장히 코미디의 황제거든요. 그 사람이 뭐 영국의 그 뭐죠? 올리비에 상을 수상할 정도로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런 또 글을 쓰고 영화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어 그분의 자제분이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요. 근데 대본을 썼는데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코미디를 굉장히 잘 쓰는데 약간 한국 정서하고 좀 맞질 않아서 작년에는 영어식 이름과 어떤 그 영국이라는 상황으로 좀 풀고 가는데 올해 좀 새로 각색해서 한국적인 상황에 한국식 이름으로 해서 다시 좀 그 무대를 올해 올리고요. 이거 완전 기대돼요. 예. 또 하나는 고스트라는 작품인데요. 그것도 한 4년 전에 한번 올렸다가 다시 귀신? 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굉장히 우리나라스럽죠. 자기가 그 소설을 써야 되는데 소설 소재를 찾다가 그 무당의 세계에 대해서 소설을 쓰려서 집에 무당을 벌써 구슬하다가 전 부인 죽은 전 부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부인과 전 죽은 부인과 근데 전 죽은 부인은 이 남자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관객 눈에는 또 안 보여요? 관객 눈에는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관객이 볼 때는 두 명의 여자 살고 있는 남자. 근데 하나는 죽은 여자, 하나는 살은 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코믹한. 두 편 다 기대돼요. 네. 그럼 또 이제 그 오늘 인터뷰할 거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고.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연극 관람은 음식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음식이 사실은 먹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뱀 요리 좋아하세요? 아니 먹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아니 싫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뱀 요리가 10만 원인데 한 그거를 할인해가지고 1,000원에 준다고 한들 먹겠냐는 거죠.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그 자체가 해보지도 않은 거를 굳이 하겠느냐. 그쵸. 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연극도 접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할인을 해주고 초대를 해도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극은 음식과는 좀 달라서 일단은 한번 오시라는 거죠. 누군가가 좀 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영화는 영화 보고 나와서 재미없으면요. 아, 재미없네. 에이, 이렇게 끝나는데 연극은 특징이 있어요. 연극 보고 나오면 재미없네. 내가 두 번 다시 연극 안 봐. 이래요. 아니, 그 한 편이 그런 거지. 뭘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연극에도 다양한 맛이 있다라는 거죠. 신맛, 단맛, 짠맛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처음에 누군가가 한 번 오기가 어려우니 지금 이렇게 연극 한 편에도 접하셨던 분들이 좋은 거를 혼자만 접하지 마시고 저렴하니까 그럼 데리고 오라는 거지. 데리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보너스 비슷한 거 줘야. 저희가 공연 때 이렇게 또 막 선물 많이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누구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좀 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공연장 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공연장에 가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제가 많이 끌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신 아트홀 이인복 대표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